2년 만에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조용한 파산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순자입니다. 64세이고 지역 신협에서 30년간 창구 업무를 하다가 정년 퇴직했어요. 퇴직할 때만 해도 제 노후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9,800만 원에 국민연금 월 118만 원, 빚 없는 작은 아파트까지. 친구들 사이에서도 부러움을 샀죠. 순자야, 너는 참 복이 많다, 이렇게들 말하더라고요. 저 역시 그렇게 믿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일한 대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첫 6개월은 꿈만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계를 보지 않아도 되고 좋아하는 드라마도 실컷 볼 수 있고 친구들과 수다 떨며 차 마시는 시간도 넉넉했죠. 손주들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어요. 학용품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줬습니다. 아들이 전셋집 구한다고 하면 보증금 걱정 말라고 했고 딸이 아이 학원비가 부담스럽다고 하면 엄마가 해결해 줄게라고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저는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퇴직 1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왠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도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빼는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자꾸만 미루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다음에 만나자, 이런 핑계를 대면서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돈이 아까웠거든요. 분명히 연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자꾸만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앉은 자리에서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퇴직금 9,800만 원이 얼마나 남아있나 확인해 보려고요. 계산기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서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4,9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더라고요. 24개월 만에 정확히 절반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한 달 평균 204만 원씩 써버린 거예요. 연금 118만 원을 받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런 속도라면 5년 안에 완전히 바닥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어디서 그 돈을 썼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큰 병원비를 쓴 것도 아닌데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자식들 집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뒤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게시판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은퇴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시니어를 위한 특강이라는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사는 재정 설계 전문가라고 되어 있었고 참가비는 무료였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가봤자 뻔한 얘기만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신청했습니다. 강의 당일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20명 정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강사는 4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차분하면서도 전문적인 느낌이었어요. 첫 마디가 인상 깊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만으로도 문제의 절반은 해결하신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러더니 칠판에 숫자 하나를 적었어요. 65%. 은퇴 후 5년 안에 자산이 줄었다고 답한 60대의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 계신 할머니께서 작은 목소리로 그러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하고 중얼거리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속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강사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무너뜨리는 3가지 주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에 대한 무분별한 경제 지원, 두 번째는 체면을 위한 소비, 세 번째는 건강 불안을 이용한 마케팅의 희생이라고 했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열심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시작됐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은퇴 세대 부모의 68%가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평균 지원 금액이 연간 520만 원, 지원 기간이 평균 13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산해보니 총 6,760만 원입니다. 퇴직금이 통째로 날아가는 규모죠. 저는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쓴 돈을 계산해봤어요. 아들 전세 보증금 3,500만 원, 딸아이 학원비 월 20만 원씩 18개월이니까 360만 원, 손주들 용돈과 선물비 월 15만 원씩 24개월이면 360만 원, 명절과 생일 때마다 주는 돈까지 합치면 총 4,8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잃어버린 돈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려줬어요. 자녀 지원의 문제는 끝이 없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한번 지원을 시작하면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전세 자금을 도와주면 다음에는 아이 교육비, 그 다음에는 차 구입비,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부모들이 이걸 당연한 일로 여긴다는 거라고 했어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돕는 걸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사가 실제 사례를 들어줬는데 정말 소름 끼쳤어요. 67세 김 씨는 두 아들에게 총 8천만 원을 지원해줬다고 해요. 큰아들은 사업자금, 작은아들은 전세자금이라고 했는데 결국 둘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분은 결국 70세가 넘어서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자식들은 각자 생활하느라 바쁘고 부모님이 고생하는 줄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두 번째 주제는 체면 소비였습니다. 강사가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모임에 나가면 왜 지갑부터 열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나 경험이 있으니까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동창회에 가면 꼭 제가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계산하려고 하면 아니다. 내가 할게 하면서 나서게 되고요. 강사는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50대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사교비가 생활비의 14%를 차지한다고 했어요. 이건 식비 13%보다도 높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모임비로 쓰는 돈을 계산해 봤어요. 신협 동기 모임 월 3만 원, 아파트 부녀회 월 2만 원, 교회 성가대 월 2만 원, 탁구 동호회 월 3만 원, 거기에 경조사비까지 합하면 월 12만 원 정도였어요. 1년이면 144만 원이고요. 여기에 모임에 입고 갈 옷을 사는 비용, 선물비, 외식비까지 더하면 연간 250만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강사는 체면 소비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한번 그 수준을 맞추기 시작하면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고 했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한번 비싼 선물을 주고 나니까 다음에도 그 정도는 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강사가 말한 사례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한 할머니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뒤처져 보이기 싫어서 1년에 핸드백을 6개나 샀다는 이야기였어요. 같은 가방을 2번 들고 나가기가 부끄러웠다는 거죠. 저도 비슷했어요. 같은 옷을 자주 입고 나가면 뭔가 형편없어 보일 것 같아서 모임 때마다 다른 옷을 입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남들은 여러분이 뭘 입고 나왔는지 하루만 지나면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통장은 그 지출을 몇 년 동안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주제인 건강 불안 마케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는 정말 뜨끔했어요. 집 안 곳곳에 쌓여있는 건강식품들이 떠올랐거든요. 강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인용해서 노년층 건강 관련 지출의 48%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제품에 쓰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식품을 먹기 시작한 후에 정말 건강해지셨나요?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들 생각해보니 별로 달라진 게 없었던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한 달에 건강식품에 쓰는 돈을 계산해봤어요. 글루코사민 5만 원, 오메가3 4만 원, 홍삼 7만 원, 비타민 D 3만 원, 프로바이오틱스 4만 원. 총 23만 원이었어요. 연간 276만 원이고요. 여기에 작년에 홈쇼핑에서 산 온열 치료기 98만 원까지 더하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강사는 이런 소비의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보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의존한다는 것,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는 것,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했어요. 정말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줬어요. 한 어르신이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건강식품을 4년간 꾸준히 드셨다고 해요. 총 1,400만 원을 쓰셨는데 병원에서 인지 검사를 받아보니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의사는 그 돈으로 차라리 꾸준히 운동하고 사회 활동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었을 거라고 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건강을 지키려고 돈을 쓴 게 아니라 불안을 달래려고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의 이야기만 해도 충격적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휴식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지금까지 적은 메모를 다시 봤어요. 자녀 지원 월 20만 원, 체면 소비 월 21만 원, 건강 불안 소비 월 23만 원. 이것만 해도 월 64만 원, 연간 768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일상적인 생활비까지 더하면 월 200만 원은 좋게 나가고 있었던 거죠. 연금이 118만 원인데 매달 82만 원씩 부족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강의 후반부에 강사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정비 최적화였어요. 보험을 재점검해서 중복 가입된 것들을 정리하고 휴대폰을 알뜰폰으로 바꾸고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들을 해지하라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월 2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3일 원칙이었습니다. 무언가 사고 싶을 때 바로 사지 말고 3일을 기다려보라는 거였어요. 충동 구매의 72%는 3일 안에 그 욕구가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머니데이 만들기였어요. 일주일에 하루는 돈을 전혀 쓰지 않는 날로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가족과의 대화였어요. 자녀 지원에 대한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얼마까지, 어떤 용도로만 도울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주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방식을 택하라고 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돈 관계가 흐지부지 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보험부터 정리했어요. 비슷한 보장의 보험 2개를 해지해서 월 10만 원을 절약했고 휴대폰을 알뜰폰으로 바꿔서 월 3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던 케이블 채널도 해지해서 월 2만 원을 더 아꼈어요. 첫 달에만 월 15만 원을 절약한 거죠. 건강식품도 의사와 상담해서 정말 필요한 2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끊었어요. 월 15만 원 정도 절약됐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아이들과의 대화였어요. 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는 도움을 주는 방식을 바꿔야겠다고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자세히 설명하니까 오히려 걱정해 주더라고요. 엄마, 그동안 우리 때문에 고생하셨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만약 도움이 필요하면 빌리는 형태로 하자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매달 부족하던 82만 원이 이제는 오히려 30만 원씩 남게 됐습니다. 월 112만 원의 변화가 생긴 거죠. 연간으로 계산하면 1344만 원입니다. 3일 원칙도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홈쇼핑에서 뭔가 사고 싶을 때 일단 메모해두고 3일 후에 다시 보면 대부분 별로 필요 없더라고요. 노머니데이도 생각보다 좋았어요. 일요일을 정해서 그날에는 돈을 쓰지 않고 집에서 책도 읽고 요리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오히려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제 통장에는 매달 30만 원씩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매달 82만 원씩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반대로 30만 원씩 늘어나고 있어요. 한 달에 112만 원의 차이, 1년이면 1344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10년이면 1억 3천만 원이 넘는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진짜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요. 아이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고 정말 필요할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력도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평범한 64세도 해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용히 가난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는 어디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씩 차근차근 고쳐나가면 돼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70%만 실천해도 충분히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난 6개월 동안의 지출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어디서 돈이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둘째,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을 점검해 보세요. 중복된 보장이 있는지, 정말 필요한 보험인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셋째, 이번 주부터 3일 원칙을 실천해 보세요. 뭔가 사고 싶을 때 바로 사지 마시고 3일만 기다려 보세요. 자녀 지원에 대해서는 가족 회의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앞으로 어떤 원칙으로 서로 도움을 줄 것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부모님도 경제적 불안 없이 노후를 보낼 수 있고 자녀들도 부모님 걱정 없이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건강 관리는 돈이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하세요. 정기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이 어떤 건강식품보다 효과적이에요. 정말 필요한 영양제가 있다면 병원에서 검사받고 의사와 상의해서 드시면 됩니다. TV 광고나 지인 추천에 현혹되지 마세요. 노후는 정말 깁니다. 65세부터 85세까지만 해도 20년이에요. 이 긴 시간을 경제적 불안 없이 존엄하게 보내려면 지금부터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용한 파산은 막을 수 있어요. 제가 그 증거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저처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